제가 주위를 보면서도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버네?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 봤을 때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나보다 높은 직위에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열등감을 막 사로잡혔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그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커리어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하지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대기업. 연봉도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일단 들어가기만 하자. 들어가면 뭘 하든 좋아라는 생각이 있죠.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대기업 좋아합니다. 요즘은 테크 쪽에서는 팽이 유행을 하고요.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핫한 필드, 미국은 컴퓨터 사이언스, 네, 한국에서 컴공이라고 하죠. 라떼는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한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엔지니어링 학과 아니면 비즈니스 쪽, 네,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 학기 2022년 봄학기 때 제가 다니던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거의 90%가 컴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테크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요즘은 문과생들도 개발자가 되면 억대 연봉을 본다는 소문에 너무나 많이들 코딩 학원을 다니고 몇백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내고 속성으로 배워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한다네요. 근데 결국 현실은 좀씩 다르다고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취업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이 된다면 나의 커리어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 한번 보시죠. 잡코리아에서 202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퇴사율을 조사했는데요. 당연히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중소기업 퇴사율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퇴사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고요. 팬데믹 터지기 바로 전 2019년에는 퇴사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이거는 인크루트라는 웹사이트에서 직장인 1,8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첫 직장에 취직해서 퇴사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선 87.6%라고 합니다. 이 87.6%에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 되는 사람들은 30.6%, 그리고 2년 미만은 29.7%, 거의 30% 똑같습니다. 엄청나죠? 당연히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신입들이 왜 퇴사를 하는지 봐야겠죠. 첫 번째,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불만족.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봉 불만족. 그 다음에 복지 불만족인 거죠. 자, 다음 거 보시죠. 자, 이번 조사는 사람인에서 조사한 건데 기업 57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퇴사를 하는 10명 중 5명 정도가 1년 이하 신입이라는 거죠. 그 중에 그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는데요. 28.1%, 1위가 업무 불만족, 2위가 26.2% 연봉 불만족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2019년이었어요. 그럼 2021년에는 굉장히 취업난이었고 답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죠, 한국이. 그럼 2021년에는 취업하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보시죠.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안에 일을 그만두는 청년 취업자가 50%나 됐다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크죠. 또 하나 볼게요. 이것도 사람인에서 조사한 건데요. 제일 따끈따끈한 2022년 자료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9년도 자료는 576개의 회사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번은 거의 2배, 1,124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기업 10곳 중에 8곳 이상은 뽑은 직원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회사랑 손절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신규 입사자 대비 조기 퇴사자의 비율이 평균 28.7%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예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퇴사율이 제일 낮은 그룹은 신규 입사자들과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거든요. 하여튼 뭐든 간에 퇴사율이 15%가 넘어가면 회사 입장에선 적신호인데 28.7%가 나왔다는 거죠. 아마 이 회사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지켜내고 엄청난 노력을 퍼붓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기 퇴사자들의 근속 연수를 한번 봐볼까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은 44.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그렇게 빨리 관뒀을까? 1번, 직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 2번, 낮은 연봉 때문에. 3번, 조직 문화가 불만족이라서.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퇴사 이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탑2가 직무 자체가 자신이랑 맞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가면서 승진이나 더 높은 연봉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컴공학과 사람들은 초봉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뛰어드는 편이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취준생들, 직장인들은 괜찮을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midlife crisis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년의 나이에 위기가 온다라고 midlife crisis라고 하는데, 이때 우울감이나 불안증 등을 경험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quarter life crisis라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인생의 4분의 1 정도 산 2030 세대들, 그들도 이런 비슷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학교 졸업 때문에, 커리어 문제 때문에, 결혼, 학자금 때문에 이런 증세를 느낀다는 거죠. 링크드인에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2030 세대의 75%가 이 quarter life crisis, 네, 우울 증세와 불안 증세를 느낀대요. 왜냐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첫 번째 59%,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이 불확실함 때문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54%, 지금 현재 직업과 커리어 불만족인 거예요. 세 번째는 49%, 연봉 불만족인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한국과 미국의 방금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봉 불만족, 업무 불만족이죠. 이 영상에서는 직무의 포커스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특히나 청년들, 2030 세대들이 직무를 고르는 선택 기준 뭔지 아시나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커리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돈 많이 주고, 전망과 직업 보장성이 좋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 또 하나 더 붙이자면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기준으로만 직업을 정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퇴직 나이는 한 65세, 60에서 65세 정도 됩니다. 그럼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25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한국은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30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35년에서 40년 정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입니다. 하루에 40%를 일에 사용하죠.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나에게 맞는 일을 해도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길고 많은 시간을 나랑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청년인 우리가 65세가 됐을 땐 지금의 퇴직 나이보다 더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70, 80까지. 그만큼 나한테 맞고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는 면접왕 이영 채널에서 배운 건데, 커리어를 정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회사, 직무. 여기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뭐 누군가는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회사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나에게 적합한 직무를 먼저 찾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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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직무 먼저, 그 다음 산업, 회사입니다. 왜 회사가 맨 뒤로 가냐면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 다녀서 그 만족감이랑 그 기분 좋은 거는 그 뽕이라고 하죠. 그거 얼마 안 가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냐가 정말 중요하고, 대기업에 다녀도 불만족하고 더 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직무, 산업, 회사가 돼야 됩니다. 다들 이 차이점은 아시죠? 자, 그러면 커리어를 선택할 때 직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직무라는 게 알아보기 전까지나 해보기 전까지는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높은 연봉, 남들의 인식, 그리고 좋은 전망을 가지고 기준을 선택할 거냐. 직무를 정할 때는 그 세 가지를 잠깐 제껴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계속 이거에 포커스가 되면 나한테 맞는 일, 나에게 적합한 일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이것도 방송기라는 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데, 나, 일, 돈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나겠죠. 일이 나보다 중요할 수 없고 돈이 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돈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결국 직무를 선택하려면 나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 거기서 나오는 세 개가 나뉘죠. 직무, 산업, 회사,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일과 맞는지 발견을 먼저 해야지 내가 커리어를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노란 지점이 여러분에게 아주 적합한 직무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정, 좋아하는 거, 네, 패션이나 인트레스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 아무도 안 시켜도 하는 것, 유튜브 서치 히스토리에 제일 많이 나온 토픽. 근데 이거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의 인트레스트가 있는 거, 좋아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취미, 돈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거 워크넷, 직업 선호도 L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6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 강점, 재능이 있습니다. 자, 살면서 남들이 잘한다고 했던 것들을 꼭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거는 좀 더 잘했던 것 같다. 좀 이해를 도와드리면, 내가 그룹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리서치를 할 거고 누군가는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서 뭐 내가 그 사이에서도 그 친구들이 이걸 정할 수 있도록 내가 매니지를 도와줬는지, 막 리드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따라가면서 그들을 서포트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 중에서 좀 잘한 거야. 최상으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봉사나 교회 생활이나 뭐 동아리나 그런 데서 하면서 내가 맡았던 그런 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이거는 남들보다 조금 잘하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갤럽, 이거는 정말 극 추천을 합니다. 클래프튼 스트렝스라는 그 스트렝스 파인더 테스트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갤럽 스트렝스 파인더를 통해서 일을 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유료긴 한데 꼭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탑5 스트렝스나 조금 더 비싼 50불짜리를 하시면 탑10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총 탤런트를 알려주기 때문에 극 추천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이 갤럽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성격, 뻔하긴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MBTI, 저 같은 경우는 ESTJ예요. 최근에 정식 테스트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ESFP라고 생각을 하고 막 계획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편한 거는 ESTJ였던 거예요. 계획하고 내가 조금 통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이, 그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성격, 그다음 경험.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나의 인생의 큼지막한 이벤트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그리고 집안과 주위 환경들, 뭐 부모님 스타일, 가족 관계, 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인 부분들, 학교 생활, 초중고대, 안 좋았던 일이나 상처받았던 일, 경험,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경험,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바와 일, 봉사활동, 살았던 지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누구랑 관계를 맺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소한 것마저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일에는 너무 매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나를 정말 남들과 다른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의 유니크한 경험들이 때론 나의 진로의 청사진을 그려주기도 하거든요. 네, 마지막 원형. 요거에 뭐가 들어갈까요?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멈추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3, 2, 1. 문제의식과 세상의 필요입니다. 나 인생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나? 세상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개선하고 싶은가? 어떤 도움을 도와주고 싶나? 무엇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울리는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누구를 지키고 싶나? 세상의 필요라고 하면 빈곤이나 인권 문제, 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살면서 와닿는 불편함,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문제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켓컬리라는 그 온라인 장 보는 웹사이트 아시죠? 네, 한국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장 보는 플랫폼은요,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유퀴즈에 나왔었는데 제가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장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뭐 퇴근할 시간 되면 너무 늦고 피곤하고, 그래서 마트를 가지 않고 장을 볼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고민하다 보니까 장을 보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주로 배송을 해주면 하루에 중간에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게 되면 그걸 하루 종일 밖에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한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을 만들어낸 거죠. 생활 속 불편함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문제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전공을 골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내 잡을 바꿔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당장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공부에 의미를 투여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도덕적으로 나쁜 일만 아니면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정말 쉬운 예로 의사를 봐도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고쳐준다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돈을 많이 받는다는 직업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돈의 의미를 더 두는 사람한테 갈 건지 아니면 사람을 고쳐주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한테 갈 것인지는 너무 뻔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로 쫙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 리스트를 비교해보고 깊게 생각도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까지는 좀 프랙티컬한 방법도 제시했지만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요즘 청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저의 문제점이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나이에 비해서 늦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들을 따라잡고 돈을 잘 벌고, 나랑 비슷한 나이 사람들은 벌써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돈을 나보다 훨씬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야 사이버 스큐리티가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전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지겹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 전망 좋은 거 해야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걸 해야지 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 제가 주위를 보면서도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버네?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 봤을 때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나보다 높은 직위에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열등감에 막 사로잡혔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을 하고 나서 저만의 열정, 강점, 경험, 그리고 문제의식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강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나 주위에서 좋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면서 나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자신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